준비됐어? 네네. 어, 여보세요? 마이크가 꺼져 어, 있는데.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전체 화면으로 보이지? 마우스 포인트 혹시 보이는지 좀 난 보여줘. 보여. 네, 네, 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네, 그럼 모지공 8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번에 이제 뭐 보이시는 것처럼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 일단 아까 찬수가 말했던 것처럼 반도체가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된 기술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거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결국 전자기학 덕분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학을 만든 맥스웰 아저씨의 맥스웰 방정식에 대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이게 전자공학과가 아닌 분들도 지금 계시지만 한번 들으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교양 정도의 수준으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맥스웰 방정식이란 게 있어요. 아마 살면서 뭔진 몰라도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다들. 네.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1831년부터 이제 태어나셔서 1879년에 생을 마감하셨는데 이론 물리학자십니다. 이론 물리학자라 함은 이제 실험 물리학자랑 구별이 되는 그 물리학자인 거겠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식을 작성을 하고 이걸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앞서서 이 기호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면은 점이랑 X 이렇게 있는데 이 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앞에 있는 삼각형은 델이라고 부르는 수학기호거든요. 델. 근데 그냥 미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미분. 델이고 이제 점은 다이버전스 혹은 닷 프로덕트라고 부르는 수학기호예요. 그래서 양의 값이면 이 점, 닷 프로덕트는 양의 값이면 뭔가가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가 이렇게 나온다. 뭔가가 이렇게 나온다를 이제 표현을 하고 반대로 음의 값이면 들어간다. 어쨌든 이 닷 프로덕트는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거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컬, X는 컬이라고 부르고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크로스 프로덕트라 불리는 이 X자는 뭔가 이렇게 회전한다. 뭔가 이렇게 회전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회전하면은 이 X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식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게 진짜 막 복잡해 보이지만 진짜 간단합니다. E는 이제 앞으로 전기장을 의미하는 미지수고요. 미지수는 아니고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어떤 기호고요. B는 자기장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해서 지금 첫 번째 식부터 보면 잘 보면 E가 전기장이라 했죠. 이 로우라고 적혀 P처럼 보이는 이 로우는 전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하량 정도. 그래서 플러스 전하, 이게 양수죠. 플러스 전하일 경우에는 나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나온다를 뜻하고 있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에서는 전기장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뭐 이 정도로 첫 번째 식은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식은 뭐냐면 여러분이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 이 자석을 이렇게 쪼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쪼갤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쪼갤 수가 없어요. 애초에. 네. 이렇게 쪼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쪼개지냐? 이렇게 부수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자석이.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N 방향에서 나오겠죠. 자기장이. S방향, S극에서 들어가겠죠. 자기장이. 그래서 N에서 만든 게 나오자마자 바로 S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다들. 바로 들어가서 화살표로 그리면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닷 프로덕트가 뭐라 했죠? 뭔가 나오거나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게 없어요.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입니다. 그래서 델 닷 B, 델 닷 자기장은 뭔가 나오거나 빠져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0이다. 라고 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식은 뭐냐면 이 라운드라고 불리는 이 기호는 그냥 D예요, D. 그 저희 뭐 T분의 DX, DY 하는 것처럼 그냥 미분인 건데 자기장을 타임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X가 뭐라 했죠? 회전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자기장을 시간에 대한 미분, 즉 자기장을 계속 뭔가 움직여주면 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긴다라는 의미예요. 이 식은. 그러니까 이 자석을 저희 이거 중학생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자석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여기에 회전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봤었고 배웠었죠. 전자기 유도가 이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네 번째 식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오른손 법칙인데
이거는 뭐냐? J는 전류예요. J 전류입니다. 전류. 전류고 뮤제로는 그냥 상수라서 그냥 없다 치면은 전류를 흘려주면 그 전류의 방향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B 자기장이 생긴다. 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막 이렇게 오른손 법칙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네 개의 방식, 네 개에 대한 현상을 식으로 그대로 옮긴 게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맥스웰 한 게 뭐냐?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이 첫 번째 식은 쿨롱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냅니다. 다음 두 번째 식은 가우스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고요. 세 번째는 패러데이, 네 번째는 웨르스테드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요. 맥스웰은 이걸 식으로 옮긴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론 날먹학자로 적혀 있는데, 그래서 얘가 한 게 정확히 뭐냐 하면 이제 맥스웰 아저씨가 관 속에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분개를 표하겠죠. 한 게 있습니다. 뭘 한 게 있냐?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상을 추가해요. 맥스웰이. 사실 이건 좀 불완전한 식이고 여기서 마지막 항을 좀 추가를 합니다. 이걸 왜 추가를 하냐면, 아니 이 사람은 약간 사실 수학자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약간 뭔가 이상한 좀 대칭이 안 맞으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세 번째 식을 보면 얘는 뭔가 이렇게 미분에 대한 꼴이 있는데 네 번째는 미분에 대한 꼴이 없었잖아.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게 어때?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맥스웰 아저씨가 이 맥스웰 방정식에서 한 거는 이 하나 추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맥스웰 방정식이라 불리며 이게 뭐가 중요하냐에 대한 걸 뒤에서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 방금 이게 왜 나왔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자, 지금부터는 좀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갔는데 전혀 뭐 어려울 거 없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대학교 2학년 학부 과정에서 공학수학 시간 때 배웁니다. 자, 일단은 앞에 이거 이거 있는 네 번째 식을 먼저 볼게요. 네 번째 식에 양변에 델닷을 붙일 거예요. 델닷을 양변에 붙이면 식이 똑같죠. 이 델닷을 붙이는데 이거 공학수학 시간 때나 아니면 전자기학 시간 때 배우는데 델닷 델크로스가 붙으면 무조건 0입니다. 무조건 0입니다.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델닷 델크로스는 0. 이거 0이 되겠죠. 그리고 뮤제로는 아까 상수라고 했잖아요. 아까 상수라서 앞에 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 더 혹시 모르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좀 굵은 글자가 있고 이 작은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굵은 글자. 이 볼드체는 벡터입니다. 벡터. 그래서 이 상수는 벡터가 아니잖아요. 상수는 그냥 이 볼드체 아니고 볼드체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델닷 제이 벡터랑 계산을 해야 되니까 델닷 제이로 좀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델닷 제이가 뭐냐? 델닷 제이는 뭘 의미하냐? 자, 닷은 뭔가 나오거나 들어가는 거 말했고 제이는 전류라고 했죠. 자, 이런 구가 있어. 구 같은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공간에 전류가 다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빠져나오는 상황이면 여러분 전류가 빠져나와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전하량은 당연히 줄겠죠. 전하의 개수가 줄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시간에 대해서 전하량이 준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델타 J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왼쪽 식은 0이잖아요. 오른쪽 식은 0이 아니에요. 그래서 맥스웰 아저씨가 왼쪽 항은 0인데 오른쪽 항은 왜 0이 아니지? 이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 항을 붙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거를 맥스웰 아저씨가 합니다. 그럼 이거 왜 나오냐? 갑자기 왜 뚱딴지 같은 이런 숫자를 쓰냐? 이거에 대한 거는 진짜 간단한데 이번에는 똑같이 델닷을 붙여봅니다. 여기. 그럼 이렇게 써지고 여기도 당연히 델닷이 이 벡터에만 붙겠죠. 나머지 그대로 쓴 겁니다. 하고 여러분 이 델닷이 어디서 많이 보잖아요. 첫 번째 식이랑 똑같죠. 이 첫 번째 식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엡실론 제로분의 로우를 그대로 대입을 하고 그러면 엡실론 제로가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정확히 뮤제로 라운드 로우 라운드 t 뮤제로 라운드 로우 라운드 t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삭제가 되면서 0이 됩니다. 이거 0 맞추려고 이거 넣은 거예요. 이거 0 맞추려고. 맥스 아저씨 이걸 합니다. 자, 맥스웰이 불세출의 물리학자라고 불리며 이것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끝이 나면은 맥스웰이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겠죠.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자, 우리 같은 이과생들은 이런 방정식을 보면은 연립해서 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있어도 뭔가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보면은 x 마이너스 1로 만들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이거를 보면 못 참습니다. 그래가지고 맥스웰도 똑같았어요. 맥스웰은 좀 더 비상한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식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거 델 크로스 E니까
양변에 델 크로스를 또 해주자. 이것도 수학 공식인데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델 크로스를 해주고 여기도 델 크로스가 되겠죠. 근데 델 크로스 B는 네 번째 식이랑 같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다 쓰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왼쪽은 이거 공식이에요. 그냥 코스, 그 삼각함수 뭐 코코사스, 사코, 코사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식에서 맥스웰이 생각을 합니다. 이 델닷 E는 첫 번째 식이랑 같은데 이게 어쨌든 플러스 전화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전기장이 나오고 마이너스 전화가 있으면 전기장이 들어온다라는 의미였는데 오케이 그럼 전화 같은 거 없다 가정하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자. 그러면 이거 첫 번째 식 날라가겠죠. 0이니까. 없어. 그런 거 없어. 자, J. 여기도 뮤 제로 J를 보면 J는 전류라고 했는데 전하도 없고 전류도 당연히 전류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제 첫 번째 항 0이 되고 뮤 제로 J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시켜서 이렇게 식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한 다음에 오른쪽 항을 왼쪽 항으로 넘겨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다들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날려줘서 그대로 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 t는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죠. E를 시간에서 두 번 미분한 거고 오른쪽은 공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대리 미분이라고 말했었는데 공간에 대한 두 번 미분,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물리학자는 이걸 보면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요. 이것도 아마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배웠으면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랑 같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있지만요. 마지막에 있는 파란색 박스만 보시면 파란색 박스에 파동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동방정식. 파동방정식의 꼴이 어떻게 생겼냐면 시간의 제곱꼴 마이너스 공간의 제곱꼴은 0이다. 를 만든 게 파동방정식. 정확히 좀 일치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맥스웰이 이거 파동방정식인데? 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파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기와 자기가 이런 파동을 만드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앞에 V 있죠. 이 V가 뭐냐면 이 파동 방정식이 이 파동의 속도를 나타내요. 속도. 그럼 이 값은 뮤제로 엡실론 제로잖아요. V 제곱분의 1이 뮤제로 엡실론 제로. 그럼 여기서 V는 뮤제로 엡실론 제로를 역수 취하고 루트 씌운 게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맥스웰이 한번 계산해 볼까? 왜냐면 뮤제로랑 엡실론 제로는 상수거든요. 그냥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다 갖다 써놓고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봐야겠다. 뮤제로가 얼마지? 대략적인 값입니다.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대략 이게 근사값 4파이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뮤제로가. 엡실론 제로는 36파이 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널리 알려진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V를 구합니다. 그래서 V는 루트 엡실론 제로 뮤제로분의 1 이거 하면은 딱딱딱 해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나온다. 가 되죠. 이 값이 뭐죠, 여러분? 이 값이 광속입니다. 광속. 맥스웰이 이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맥스웰이 뭘 발견을 했냐? 맥스웰 방정식에서 뭘 했냐? 하면은 이거죠. 빛은 전기와 자기의 진동으로 볼 수 있다. 빛은 파동이다라는 거를 밝혀냅니다. 이때 처음 알아요, 사람들이. 빛은 파동이구나. 그래서 전기와 자기의 빛이 근간이 같다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면서 전기를 빛으로 바꾸고 자기도 빛으로 바꾸고 전기와 자기와 빛을 서로 바꿔가면서 기술을 만들어낸 게 지금의 통신과 지금의 반도체와 지금의 컴퓨터 뭐 이러한 것들을 모두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지금의 전자기학의 근본, 전자기를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 맥스웰이 맞게 되겠죠. 맥스웰이 그래서 불세출의 물리학자로 불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의 아저씨 얼굴을 이제서야 지금 갖고 왔, 지금 커피만 들고 있다가 지금은 갖고 왔는데 어쨌든 이게 있고 그리고 좀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일단 말씀드렸던 건 맥스웰이 굉장한 물리학자다.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이 어떤 의미,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그 네 가지 식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은 자 여러분 그냥 다시 돌아와 보면 이 플러스 양전하 3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 가운데 이거를 딱 정확히 잘 둬가지고 이게 좀 이게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봐요. 이렇게 딱딱 둬가지고 이대로 그냥 딱 둬가지고 살짝만 건드려도 다시 좀 돌아올 수 있는 뭔가 공중부양의 상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만들려고 한다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각각의 밀어내는 힘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어떤 점에 모여야겠죠. 점에. 그 이 밀어내는 힘을 전기장이라고 하는데 그 전기장이 이렇게 가운데 어떤 점에 모여야 그 점에 플러스 전화를 딱 뒀을 때 정전기적 평형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해요? 자, 저희 맥스웰 방정식 아까 배웠었는데 첫 번째 맥스웰 방정식이 뭐였죠? 닷 프로덕트는 뭔가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건데 어쨌든 플러스 전화할 때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고 마이너스 전화할 때는 들어오는 방향이라 했죠. 플러스 전환인데 들어오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깁니다. 맥스웰 방정식 첫 번째 식이랑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을 그러면 음전화는 될 수 있지 않나? 음전화도 한번 볼까요? 음전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전기장이 이렇게 걸려야겠죠. 왜 이렇게 걸려야 되냐? 마이너스 전화는 그 전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기장이 바깥으로 이렇게 해야 여 점에 둬야 딱 정정기적 평형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첫 번째 식이랑 오류가 나죠. 왜? 마이너스 전화가 생기면 전기장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생겨야 된다고 첫 번째 식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 특히 톰슨의 이거를 조금 다들 무조건적으로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뭐냐면 건포도 모양처럼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가 있는데 그 중에 마이너스 전하가 박혀 있는 그런 전자를 톰슨이 생각해냈다. 이걸 원자 모양으로 제시를 했다.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중학생 과정에서. 근데 이거 처음 들으면 중학생들이 이제 무슨 생각해요? 저희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무슨 생각하냐? 아니 이건 내가 내도 이런 생각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이런 생각을 해? 이거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이 시대 진짜 최고 걸출한 과학자였거든요. 근데도 이런 생각을 왜 했냐? 사실 톰슨은 1903년대 때 이거를 주장을 하는데 맥스웰의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해서 원자 안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는 걸 찾아냅니다. 아, 원자 안에는 마이너스를 띠는 전하가 있구나. 근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그럼 플러스 전하도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 플러스 전하 어떻게 존재하지? 근데 맥스웰 방정식에 의하면 마이너스 전하랑 플러스 전하를 이렇게 정전기적으로 평형 상태로 둘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톰슨이 생각한 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다 성동해서 불가능하니까 그냥 플러스를 띠는 어떠한 그냥 푸딩 모양에 이렇게 딱 박혀있다.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톰슨이 만든 이 원자 모형의 진정한 궁극적인 의미는 맥스웰 방정식의 완전한 이해에서 나온 결과다.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갖고 왔고, 어쨌든 정리하자면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맥스웰은 이제 빛과 전기와 자기가 서로 다른 줄 알았던 그 시대의 사고를 하나로 뭉쳐주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기술의 발전에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세출의 물리학자였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잘 들었습니다. 네. 음, 영모형 뭐 손을 든 건가요? 아니면 이거 박수 치려다가 잘못 아, 눌렀습니다. 오케이. 네.